예, 예,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음력으로는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9시 반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책장에서 책을 조금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 예.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문명, 예. 요거는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 해가지고, 예, 우리 배재대학교 손승태 교수님의 책인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 민족이다, 이런 책인데, 여기 우리의 이 고대사와 상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샤먼의 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또 우리 손승태 박사님의 우리 민족의 태극, 고대 아메리카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태극, 여기 제목인데, 요거를 뭐냐면 샤먼의 사상,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사가 있고, 태고사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켰던 박용숙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은 지중해에서 이 동북아로, 예, 우리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이동해 온 샤먼의 제국에 따른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손승태 또 박사님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다시 미주 대륙으로 아메리카로 이동한 우리 샤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책 네 권이 우리가 샤먼을 공부하면서 아주 좀 이렇게 이해하고 꼭 소장해야 될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저도 아까 샤먼의 제도, 샤먼의 사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책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 그 다음에 우리 소남자 김재서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대사에, 특히 단군 시대 때 청동기 문명에 대한 근문의 해석, 여기도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요 책이죠. 그러니까 근문 창세기 문자죠. 예, 근문 창세기, 여기 청동기 문명 시대 때 나온 김재서 선생님이 썼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책뿐만 아니라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군 시대 때는 이걸 용사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단군 시대 때 들어오면 이미 농사가 정착화되어서 상당한 뭐냐면은 생산자 계급이 권력을 공유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청동기 문명의 대표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런 공부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뭐냐면은 적고 있는 이 황구문명학술원의 안에 있는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적어가는 책들인데요. 2권, 그 다음에 이렇게 3권, 4권, 예, 지금 이제 5권도 있는데요. 이제 4권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 그 글자를 가져와서 요런 한자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제목은 자주민족주의 학파론, 자주민족주의 학파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사복원을 위해서 자주민족주의 학파론에 따른 마음가짐을 이것저것 한자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강불식, 남아자당, 정신일도 화사불성, 양기발처, 금석가투, 전체대용, 웅줄경속이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남아는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양기를 저는 밝은 기운으로 적었습니다. 밝은 기운은 새나 돌도 능히 뚫을 수가 있고, 학문한 사람은 바탕을 온전히 해야, 여기 전체 대용, 바탕을 온전히 해야 그 기계로서 천천히 묵은 때를 끊을 수가 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 오늘 이제 강의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 요 태고사의 새발견, 오늘 183번째 이제 태고사의 새발견 183번째 강의고요. 제목은 자주민족학파 1,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을사늑약 120년 만에 한국사 복원 작업에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모니를 잡았다. 앞으로 10년간 조선 역사를 정비하자. 예, 여기 이제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5테마 정도로서 제가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이 한국인의 탄생과 정체를 밝힌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인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도면 이제 요 한국인의 탄생에 따른 그 중요한 리더들, 사상가들의 책들을 제가 알라딘에서 사서 오늘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인의 탄생의 가장 핵심적인 분파를 보면 제일 먼저 친소 공산주의 학파가 있겠죠. 자, 친소 공산주의 학파는 이는 유명한 우리가 사상가이며 정치가가 우리 성제 이동희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제 이동희 선생의 책을 구입을 해왔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중 세구학파. 예, 친중 세구학파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매천
제이컨 선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현 선생님이 적었던 매천야록이 있고, 그 다음에 매천집을 1, 2, 3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천 집을 1, 2, 3권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친중 세구학파로서 유명한 우리가 화서학파라고 그랬는데, 이학로 선생이 있죠. 호는 화수고 이름은 이학로인데 이학로 선생인데 이화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화서집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뭐냐면은 제가 그 사상 전집에 화서 전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리고 책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친미 기독교 학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우리가 그 우남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 선생이 있고, 서재필 박사도 있고, 이렇게 친미 기독교 학파의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서재필은 원래 친일계파에서 출발했죠. 자, 그러면 또 한 분류가 친일계파죠. 자, 우리가 김옥균이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호는 고균입니다. 고균. 그 다음에 육일준이 구당 육일중, 예, 구당 육일준, 예, 그 다음에 박영호, 춘고 박영호가 있고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제목을 달아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주민족주의 학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고요. 백암 박은식 선생이 있고요. 백범 김구, 위암 장지연, 서고 이동영,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민족주의 학파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밑에 지금 현재 요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이 이제 자주민족주의 학파. 그래서 자주민족주의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사 복원의 정비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 역시도 뭐냐면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주민족주의 학파에 따른 학자들과 사상, 그 다음에 정치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120년 동안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친소공산주의 학파는 지금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실질적인 실효적인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실질적으로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될 통일의 대상이고 우리 국토의 이제 일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친소 공산주의 학파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 그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자주민주주의 학파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친일계파는 너무나 잘 알죠. 친일계파는 친일부역주의자로부터 해가지고 요 근자에는 뉴라이트라 해가지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신식민지화 과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바로 뉴라이터들이 그 집권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친중 세구 학파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친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중국하고 사상적으로 우리가 공유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대국으로서 뭐냐면은 중국과 또 경제적인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8이 되지 않습니까? 8.
8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권력과 돈도 모두 다 뭐냐면은 이 세력들이 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매우 뭐냐면은 그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방향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정부 뺄갱이라든지 북한의 모든 것을 다 퍼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친미 기독교 학파들이 기독교에 매료되어 가지고 빠져가지고 우리의 그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를 뭐냐면은 와해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의 욕망을 쫓아서 돈과 추세에 환장을 해가지고 지난 12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냐면은 그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정체가 이제 만일 천하에 우리가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 선생님의 표현을 들자면, 저같이 이제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모내기를 해보면 뭐가 자라면은 피와 이제 나락이 클 때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피와 나락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뽑아내야 될 대상이고 목을 잘라야 될 대상이죠. 그래야 나락이 정상적으로 뭐냐면은 자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 피가 열매를 맺어 가지고 땅이 또 피바다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락 속에 있는 이 피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피와 나락이 구분이 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정체가 드러난 세력들이 바로 친일 우리가 개화파, 친일파들,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 학파, 친미 기독교 학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뺄갱이로 이제 몰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친중, 이 모두 다 뭐냐면은 이 자주민족주의 학파에게는 덮어 씌워서 이들을 뭐냐면은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강구해 왔고, 그래서 그들이 빨대를 꽂아서 이런 자주민족 학파의 고혈을 다 뽑아먹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국 사회의 엘리트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주민족 학파론입니다. 자주민족 학파론. 예, 그래서 자주민족 학파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서 제가 앞에서 적어보았던 내용이 바로 나만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밝은 기운은 새나 돌도 능히 뚫을 수가 있고 바탕을 온전히 해야 그 기계로서 천천히 묵은 때를 끊을 수가 있다. 예,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것저것 한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인의 탄생에 5가지 학파의 분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5개의 학파의 분류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4대 강국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제국과 사문제국은 어떻게 다른가? 자, 요 제국인데요. 우리는 무제국하고 사문제국하고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는데,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다가 보면
무제국과 샤먼 제국은 좀 다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무제국은 우리가 의료, 수렵, 자연농법 을 하면서 우리가 강가나 바닷가 그 다음에 에서 의료, 수렵, 자연농법을 하면서 우리가 조개를 캐먹고 하면서 살았던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농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무제국, 계급이 그렇게 분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계급이 무제국에서는 고착화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방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제국은 남방문화권에 들어가고 언제 때를 그러면은 무제국에 들어가느냐, 바로 뭐냐면은 상상고사, 지금으로부터 74,000년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30,000년, 25,000년까지,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상상고사라 해가지고 무제국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백질 공급과 도전을 하게 되는, 우리가 북방 산양으로 이제 올라가서 툰투라 지방에서 사슴과 술록이라든지 맘무스를 사냥하고 모리식 사냥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샤먼의 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의 제국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물론 태양신 숭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숭배라든지,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흑요석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냥 기술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전술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은 왜 기능 필요로 하고 왜 사냥이 요구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험심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생존적으로 단백질 공급에 기초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혁명을 가지면서 바로 북방의 모리식 사냥에서 타켓 공격형 그 사냥을 하면서 다시 전 세계로 남방으로 퍼져 내려오면서 이때 이제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 제국은 기본적으로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제국과 샤먼 제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을 대변하고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을 일청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바로 무제국과 샤먼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샤먼 제국이 시작되었던 시기는 북쪽으로 인간이 올라가서 서구 유럽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도달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제국과 샤먼 제국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상고사를 무제국, 상고사를 뭐냐면은 샤먼의 제국,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고사, 상상고사 앞에 태고사는 그럼 언제 때부터냐? 예,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10만 년으로부터 7만 년 사이에 우리의 인간이 이미지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는 바로 형상적 사고, 인식작용이 가능한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가지고 있는 전도협을 사용하는 시기를 우리가 태고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냐면은 인식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고사의 새발견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인식의 혁명인데, 우리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기를 인식의 혁명을 7만 년으로 잡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공부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태고사의 재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작용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혁명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고사 때 이 무제국 때의 혁명은 자연농법이라는 것입니다. 수렵, 채집, 자연농법, 어료, 수렵, 채집, 사냥, 자연농법.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수로를 이용한 수로를 이용한 농법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를 이제 우리가 고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샤먼의 고향 북방문화권과 남방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나타나는 태고사의 재발견, 제가 황금문명학술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고사의 재발견을 우리가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의 혁명, 즉 다시 말해서 이미지의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로 넘어오는 과정, 이 3만 년의 시기를 이 황금문명학술원에서는 인식의 혁명이라 말하고, 유발 하라리는 뭐냐면은 7만 년부터 잡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맹목적 사대주의자와 자주적 사대주의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고대사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문제인데, 맹목적 사대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삼제제도인 샤먼제국의 삼제제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전제 왕건국가에 기초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사만일통의 가지고 있는 샤먼제도를 버려버리고 전제 왕건국가로서 왕과 귀족이 결탁해서 오로지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뭐냐면 출세의 눈이 멀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대적 맹목적 사대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그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적 사대주의자라 말을 한다. 예,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를 삼한일통의 사상적인 배경과 삼지 제도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학문이 떨어져서 잃어버리고 오로지 왕과 귀족이 결탁이 되어서 관료 사회를 이루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만 국가를 이용하는 단계에 놓인 것을 맹목적 사대주의자다. 우리가 인조 반정 이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289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이다. 그 다음에 1905년도 을사늑약과 함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나라가 망한 것이죠. 오늘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가 친위 쿠데타를 했던 그 시기까지 약 120년 동안에 이 연놈들이 뭐냐면은 헤쳐먹었던 이 시기를 바로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민족주의 학파론자들은 우리가 자주적 사대주의자로서 자주 자립 자치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사를 복원하고 조선사를 복원해서 우리의 역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고, 여섯 번째, 조선사의 모순은 바로 계급사회를 가지고 있고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계급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조선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 조선 역사의 문제점이 오늘날의 시대 조리에 발맞춰서 대황해 시대 때 시민계급이 그 왕성해지는 그 시기에 우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빠지게 됐던 그런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든지 귀족, 봉건 귀족들과 다른 시민계급들, 소위 말하는 농노들을 중심으로 있는 시민계급들이 대황해 시대 때 바다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팔아먹고 인신매매를 하고 온갖 도둑질을 다 했지만 어떻든 세계를 넓은 눈으로 이해하면서
기존의 기득권과 다른 시민계급을 만들어냈고, 그 시민계급이 만들어낸 그 틀이 오늘날의 민주공화를 광화정으로 옮아가는 혁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선 말까지 노예제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계급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세국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비참한 우리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사회는 매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예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 두 번째는 왕과 귀족이 결탁해서 그들이 관료사회를 무너뜨리고 관료사회를 그 부패하게 만들어서 이 인민을 소위 말하는 그 양인을 착취하는 구조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자주민족주의 학파들이 때를 맞이해서 새롭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